제가 반수를 선택한 이유는 반수를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문제가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2, 3학번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반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무유학 반수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는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휴학 혹은 무유학 반수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학교 의대 21학번으로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던 중 다시 한번 반수를 선택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편입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수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입시를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라리 수능을 다시 한번 봐서 서울권 의대로 진입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응시했던 21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에서 6개를 틀렸었지만 이번에 봤었던 2, 3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에서 2개를 틀리면서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대를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의대 공부가 저와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수능을 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반수의 경우 휴학을 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유학으로 수능을 응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유학 반수를 선택한 이유는 6월,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능에서 아쉬운 성적을 계속 받은 게 멘탈 문제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6월, 9월 평가원에서는 계속 좋은 성적을 받았던 반면 수능에서는 그에 비해서 살짝 아쉬운 성적을 받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실력 문제보다는 수능날 긴장을 많이 하고 컨디션 난조를 겪는 등 멘탈 문제가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상생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볍게 공부를 하다가 수능 때까지 감을 올려서 수능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무유학 반수의 경우 오히려 떨어진 성적을 복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무유학 반수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크게 2가지 유형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저와 같이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 아쉬운 성적을 받은 분들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수능 날만 가면 너무 긴장을 많이 하면서 이제 멘탈 문제로 많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유학 반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 그래도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반수 중에서도 대학교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무유학 반수 입장에서는 겨울부터 공부를 한 재수생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무유학 반수를 하면은 대학교 학점이랑 수능 성적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학점을 열심히 챙기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방대 의대를 다니다 보니 학교에서 시간표가 모두 짜서 다 나오기 때문에 1학기 때도 24학점 정도를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24학점 정도를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24학점을 들으면서 학점 관리에도 많이 신경을 썼던 편이어서 수능 공부에 쏟을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냐면 2학기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빠르게 대학 공부를 처리하고 최대한 남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그 시간 동안은 온전히 수능 공부에 집중하는 식으로 관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1학기 때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A+를 받아서 차석 장학금도 받고 했을 정도로 학점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 공부와 딱 학점 공부를 딱 경계를 명확하게 나눠놓기 때문에 오히려 어영부영하지 않고 할 것을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그때 빠르게 공부를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는데요. 기숙사에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빠르게 대학 과제를 처리함으로써 대학 공부 때문에 수능 공부가 괜히 막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래너 작성한 것도 보면은 일단 대학 과제를 빠르게 써놓고 남는 시간에 최대한 수능 공부를 끼워 넣는 식으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반수를 조금 고민하다가 이제 거의 1학기 종강할 때 한 6월쯤에 반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6월 말 정도에 다시 수능을 볼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동기들한테 알릴지 말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대학 동기들에게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였던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능을 편안하게 보러 가자라는 목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동기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 점심 저녁 같은 거는 친했던 동기들이랑 같이 먹는 대신 술자리엔 거의 최대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수 사실을 알렸지만 동기들도 오히려 좀 응원해주기도 하고 뭐 수능 응원 선물 같은 것도 저한테 보내주는 등 오히려 알려가지고 많이 응원받고 지지받은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반수를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수험생활 내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재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합격하던지 불합격하던지 둘 중 하나지만 반수의 경우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간다라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흔들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특히 무유학 반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주까지도 대학교에 다니고 수능 끝나고도 어쨌든 대학교에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커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말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수능장에서 계속해서 나는 돌아갈 곳이 있고 얼마든지 기존에 다니던 대로 다시 가면 되니까 수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집에서 보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서 그런지 수능에서 긴장이 정말 하나도 되지 않았고 정말 멘탈도 아무 영향이 없고 오히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수능을 볼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반수할 때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해야 할 것 첫 번째로는 보완하기입니다. 무유학 반수 특성상 다른 재수생들에 비해서 공부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만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 무유학 반수 때 현역 때의 공부량의 반도 하지 않아서 수능 날까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적게 공부했지만 적은 공부량을 부족한 부분에다가 모두 쏟는 식으로 약점을 보완하다 보니 오히려 성적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반수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6월 말에서 7월 초의 경우 겨울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재수생들은 이미 기본 과정이나 문제풀이 과정을 모두 끝내고 심화 문제풀이 혹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돌입할 시기입니다. 반수생들은 이제 옆에 있던 기존 재수생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괜히 심화 문풀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수일수록 더더욱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채 심화 혹은 실전 모의고사만 푸는 것은 오히려 기초를 무너뜨리고 성적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수생들 역시 너무 주위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본부터 충실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어찌 보면 해야 할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수생들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아직 남들에 비해서 공부량이 부족하다라는 위기감 혹은 남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갔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은 공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수일수록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이 부족한 것을 찾아서 묵묵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안일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반수생들은 계속해서 나는 돌아갈 학교가 있으니까 조금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와 같은 안일한 생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반수를 하는 목적은 더 좋은 학교, 목표했던 학교로 옮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일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수를 준비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도 반수를 해봐서 알지만 지금이 가장 지치고 심적으로도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나태해지지 말고 본인의 공부에 더더욱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스스로 묵묵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유학 반수로 어떻게 해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